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3월 16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코스닥 보겠습니다. 네, 오늘 좋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0.7% 상승했고요. 코스닥 1.4%, 1.5% 정도 상승했습니다. 둘 다 이제 기간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특히 이제 애매한 구간에서 서서히 이제 고개를 좀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다행인 것 같고,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위로 들었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21선을 좀 애매하게 돌파를 하면서 한 번 더 위로 방향을 좀 트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이제 시장을 좀 주로 보겠습니다. 미국 10년물, 네,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다행이고 1.6%까지, 네, 1.64%까지 올라갔다가 쌍봉 형태를 찍고 서서히 또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에 이제 FOMC가 있습니다. 16일에서 17일이었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새벽,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새벽부터 내일 새벽까지 이제 FOMC가 열릴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뭐 금리 인상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려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반응하는 것을 보았을 때도 절대 이제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 같고요. 누누이 얘기했듯이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은 없는 것으로 인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를 주기보다는 시장에 좀 맡기는 그런 자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고, 그래서 구체적인 조치보다는 지켜보는 입장, 네,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제 미국 채권 수익률도 좀 떨어지기 시작했고, 채권 시장이 네, 원래대로 좀 네, 한 1.4%까지는 자리를 잡았으면 합니다. 어쨌든 어쩔 수 없이 올라가야 될 거고요. 네, 경기가 이제 회복되는 만큼 이제 채권 시장이 국채가 이제 그쪽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 기준금리도 올라가게 되고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긴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너무 급격하게 이제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 버리니까 시장에서 이제 좀 충격적으로 반응을 했는데요. 이제 서서히 좀 완급 조절을 하면서 네, 이 속도의 조절을 한다면 네, 어차피 올라가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네, 크게 시장에서 어, 이전처럼 네, 급격하게 반응을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행이고, 지금 선물 보시면 네, 나스닥은 또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다우존스가 내리고 나스닥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고요. 이런 패턴이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다우 같은 경우는 계속 차트가 올라갔습니다. 지금 코스피 차트도 보고, 네, 잠깐 해외 증시를 보면 다우 차트를 보시면 네, 계속 올라가죠. 네, 금리가 이렇게 채권 수익률이 올라감에도 다우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을 좀 받을 때가 되었고요. 채권 시장이 안정화되면. 그다음 나스닥은 이제 기술주 관련 주식들이 많기 때문에 조정을 좀 세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국내 증시보다는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V자로 올라왔고, 오늘도 이제 상승이 예상되니까 네, 괜찮네요. 그래서 이렇게 기술주가 다시 한번 관심을 받을 그런 장이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증시가 네, 국내 증시도 뭐 코스닥도 지금 V자로 들어 올랐고 괜찮죠? 네. 그래서 하락분에 대한 그 박스권 안으로 다시 진입을 좀 하고 있습니다. 21선 당연히 위로 꺾일 것 같고요. 네. 내일도 좀 강하게 올라가길 바라겠습니다. 증시는 뭐 요 정도로 보고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올랐죠? 300원 올라서 11,650원. 네, 요즘 뭐 막 크게 오르진 않지만 슬금슬금 이제 자리를 좀 잡으면서 네, 서서히 상방으로 틀고 있습니다. 가격대를 위로 올리고 있고, 지금 저점 대비해서는 네, 1250원이었죠. 거기에 대비해서 벌써 10% 이상 올랐죠. 네, 10% 이상 올랐고, 확실히 요때와는 다른 것이 21선을 요때처럼 이제 올라태웠고요. 그 다음에 음봉으로 계속 때리는 것이 아니고 꼬리를 위로 받치면서 네, 종가를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꺼놨던 네, 이전의 심리적 지지선이었죠. 네, 11,700원, 11,700원 선을
내일이면 좀 회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기간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기간이 이제 투신도 그렇고 금융투자도 그렇고 연기금도 3일 연속 이제 들어왔고, 오늘 이제 11만 주 정도 매수를 하면서 최근 들어서는 가장 강하게 매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일 전에 좀 강하게 매도를 하면서 두산중공업을 좀 다 털어냈는데요. 이때 털어낼 때도 주가를 끌어눌리면서 이제 털어낸 것이 아니고 어, 지키면서 털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이벤트성 물량은 지워버린다면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수를 진행하고 있다. 20일 뭐 이런 데를 보면요. 이런 거 안 나오네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장 후반으로 갈수록 이렇게 밀어 올리는 양봉이 나왔고, 네. 내일도 좀 이렇게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1,700원 돌파해서 이번 달에 12,000원으로 12,000원 넘어서 12,500원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네요. 그래서 저희의 이상적인 월봉 추세 N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서서히 추세가 어제 제목에서도 썼지만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진짜 오랫동안 두드려 맞았는데요. 그 두드려 맞은 버티신 분들 다행입니다. 서서히 이제 들기 시작했고 이쪽 12,000원대만 좀 탈환을 한다면 차트적으로도 기술적으로 모양이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61선 돌파하면서 61선까지 좀 정배열 시킵니다면 이제는 하락 추세는 좀 끝난 걸로 보이네요. 외국인과 기관도 서서히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이 뭐 이틀 연속 45만 주를 매도했습니다만 크게 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거래원을 보시면 뭐 JP모간이 좀 나갔지만 차익 물량이라고 보고 있고, 오늘 이제 CS증권에 좀 들어오다가 멈췄는데, 내일도 이제 매수가 좀 붙어준다면, 기관의 매수가 좀 붙어준다면 두산중공업은 추가로 상승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쪽이죠. 주로 이제 두산중공업이 상승 탄력을 받을 때 기관 매수가 들어왔다. 기관 매수가 들어올 때 두산중공업이 올라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기관이 매도를 할 때 이렇게 떨어졌다. 이때 이제 UBS가 매일 사고 매일 팔고 작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일 사고 매일 파는 작업이 주가를 떨어뜨리는 작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공매도를 치면서요. 보통 세력주들이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특정 종목에 보면 매일매일 등장하는 외국인이 있을 겁니다. 근데 매일 사고 매일 파는데 어떻게 하루하루 갈수록 주가가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 작업을 뭐 알고리즘을 좀 짰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UBS도 잘 안 보이고요. 거기에 대한 작업은 끝난 것 같고, 본인들의 그 기준점까지 왔을 때 서서히 이제 추세 전환을 시작했다. 여기서 이제 전환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공매도 잔고 볼까요? 공매도 잔고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공매도가 상환이 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180만 주에서 공매도 떨어지지 않다가 이제 144만 주까지 떨어졌습니다. 어, 업틱 룰 적용, 업틱 룰 예외, 이건 뭐죠? 이게 옵션이 더 생겼네요. 처음 보는 건데, 업틱 룰을 이제 어긴 예외? 예외 공매도가 있네요. 전체 공매도. 아무튼 뭐 3월 15일부터 이제 시장 공매도가 제한이 되면서 이제 업틱 룰 적용과 예외가 생긴 것 같습니다. 공매도가 확 줄었죠. 시장 공매도가 없으니까 공매도 수량도 없습니다. 이것들이 시장 조성자가 지금 두산중공업을 결국엔 끌어내린 걸로 보이네요. 아무튼 그 전에 이제 이렇게 다급하게 공매도 상을 시작했고, 40만 주 많으면 이제 50만 주까지 상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매도도 상환이 되고 대차 상환도 많이 되었습니다. 대차 잔고를 보시면 이게 아니죠? 대차 잔고를 보시면 어디 갔나요? 대차가 지금 80만 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240만 주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3분의 1이 됐네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줄었다.
대차 잔고도. 그래서 이렇게 주가를 올리기 위한 기반이 지금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공매도도 많이 줄었고 대차 잔고도 없고, 그 다음에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이 이제는 매도보다는 섞어가면서 이제 오히려 순매수 쪽으로 합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3조 자구안도 이미 다 거의 완료가 되었죠. 그리고 두산 재무 개선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 이제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서서히 이제 반영을 할 거고요. 이런 이제 유상증자 이슈와 이런 것 때문에 두산중공업 주가가 그동안 좀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이제는 반등할 때가 되었다고, 네, 확실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는 해상풍력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해상풍력에 대해서 조금 좋지 않은 방향으로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해상풍력 단지를 너무나 이제 공격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고, 생각보다 우리나라는 바람이 세게 불지 않고 풍향도 여러 방향이기 때문에 해상풍력에 대한 효율이 떨어진다. 거기에 비해서 건설 비용이 굉장히 비싸다. 그래서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원자력 발전에 비해서는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의 뭐 전기 공급이나 전기세 측면에서 국민한테 좀 좋지 않게 돌아올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전기차 인프라도 깔아야 되고, 계속해서 이제 전기 쪽으로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상풍력을 너무 공격적으로 늘리기보다는 원자력 발전을 어느 정도 유지를 좀 하면서 해상풍력을 차근차근 늘려가는 게 맞다. 신재생에너지를 차근차근 늘려가는 게 맞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뭐 그거는 제 의견이었고요. 네, 지금 보시면 오늘 이제 두산중공업 해상풍력이 이제 서서히 또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남도 이제 네, 두산중공업의 8메가와트급 보유식 해상풍력 시스템을 개발, 네, 사업자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두산중공업으로. 그래서 이 8메가와트를 아직 두산중공업에서는 개발을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데요. 원래는 2022년까지 개발 완료를 한다고 했는데 좀 앞당겨서 올해 말까지로 목표로 좀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다른 점은 이제 해상부유입니다. 해상부유. 부유식.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이 기술이 원래는 이제 해외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부유식 해상풍력 터빈을 이제 개발 제작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270억 원을 투입해서 2025년 4월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간이 좀 멀었습니다. 멀었고 좀 더 기간이 긴 과제이긴 합니다만, 이 보시면은 두산중공업, 그 다음에 삼강 E&T 뭐 이런 한국남동발전 이런 게 이제 단지 개발을 맡아서 진행을 하는데, 이 부유식 해상풍력이 핵심입니다. 지금 해상풍력의 비용을 줄여줄 수 있는 기술인데요. 이거를 확실히 우리나라는 네, 원가 절감하기 위해서 참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공일이 이 해상풍력 발전기 시공일이 100일에서 3일로 줄어들게 되고요. 세계 최초 설치 기술이 되고요. 시공비가 30%가 절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효율이 좀 떨어지는 게 문제긴 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개선을 더 해야 되겠죠. 근데 이 비용 절감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해상풍력을 네, 한 개당 네, 메가와트당 6억이 절약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8메가와트라고 하면 48억이 절약이 되는 거고요. 상당히 좋죠. 네. 그래서 이 기술이 지금 뭔가 하니 이제 신개념인데요. 네. 해상 급속 설치 기술 확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16년부터 좀 개발을 해왔다고 하고요. 아직까지 이제 2025년 목표로 해서 개발 진행 중인데 뭐 완전히 상용화된 공법은 아닙니다. 근데 상당히 시간과 그 다음에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새로운 공법이고요. 그게 이제 석션 버켓이라는 공법인데요. 뭐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 그림만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런데 이제
네,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요. 그 밑으로 이제 구리 파이프, 파이프, 구리가 아니고 파이프를 이제 박습니다. 새 파이프를 박는데, 그걸 이제 여기 세워놓고 여기 안쪽에 있는 물을 잡아 끌어내리면 이쪽에 있는 압력으로 이 파이프가 밑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기는 거고요. 심어버리게 되면 원래는 이제 이런 파이프를 밑에 이제 내려가갖고 막 두드렸다고 합니다. 두드려서 심었던 거를 이런 식으로 어, 해수 압력으로 이용해서 단숨에 심어버리니까 100일 걸리던 게 얼마였죠? 3일? 3일이었나? 하루였나? 네, 3일로 이제 단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뚝딱뚝딱 이제 건설이 될 수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해상 부유, 네, 그 다음에 뭐 이 에너지 케이블 이런 거는 또 뭐 어떻게 해결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런 공법이라면 수심이 깊은 곳에서도 네, 이런 석션 버켓을 이용하려는 추세가 네, 유럽 지역에서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규 개발 과제를 두산중공업이 네, 앞장서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좋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국가 산업에 대해서 뭐 원자력이라든지 아니면 해상 풍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수소 뭐 플랜트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두산중공업이 계속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채가 좀 있더라도 지금 부채 상환도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계속 살아날 수밖에 없다. 이 기업은. 그래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기업들은 주가가 많이 오릅니다. 앞으로 많이 오를 거고, 그런 종목을 이제 저희는 조금 빨리 샀다. 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고난의 행군이 이제 끝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증시가 이제 문제입니다. 증시를 제가 매일매일 이제 앞부분에 좀 열심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증시도 지금 분위기가 조금씩 반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근데 항상 이런 식으로 이제 기분이 좀 좋아질 때 갑자기 허를 찌르는 하락이 나왔었기 때문에 좀 요새 또 갑자기 또 어젠가 뭐 북한이 또 이상한 소리를 했던데 아무튼 좀 경계를 하면서 네, 보겠습니다. 아무튼 네, 두산중공업 저는 21,000원 얘기를 했고요. 21,000원까지 계속 리뷰를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리뷰를 할 거예요. 네. 거기에서는 이제 제가 이제 두산중공업을 끊을지 아니면 다른 종목 뭐 더 메리트 있는 종목이 있으면 거기로 옮겨갈지 뭐 그때 생각을 하고 일단 그때까지 쭉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